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디자인박스의 현입니다. 오늘은 파티큘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파티큘러가 굉장히 현란하고 화려한 이펙트를 구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파티큘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켜시고 뉴 컴포지션을 클릭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세팅해 놓은 값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세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일단 이름을 먼저 파티클 이렇게 지어 놓고요. 그리고 가로 1920 세로 1080 스퀘어 픽셀 29.97 풀, 그리고 시간은 1분 정도로 지정을 해 놓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여러분이 쓰시고 싶은 색깔을 씁니다. 전 연두색으로 지정을 하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 레이어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 임포트 솔리드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을 할 거예요. 백그라운드, 그리고 까만색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오케이. 이 백그라운드를 타임라인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파티큘러를 백그라운드에다가 직접 입히면 안 돼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하나 복사를 한 후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이 백그라운드의 이름을 파티클이라고 바꿔줍니다. 파티클 레이어에다가 구분이 되게 일단 색깔을 좀 바꿔줄게요. 옐로우. 네, 이 파티클에다가 이펙트를 적용을 해볼 거예요. 여기 이펙트 앤 프리셋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서 파티 라고 검색을 하면 아마 트랙 코드 파티큘러라는 이펙트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드래그해서 파티클에 끌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프로젝트 창이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한번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을 해볼게요. 그러면 파티클이 재생이 되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파티클은 이런 그냥 빛이 뿜어져 나오는 분수대 같은 파티클은 아닐 거예요. 이 파티클을 조금 더 이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큘러 여기 이펙트 컨트롤 창에 들어가서 하나씩 클릭해 보세요. 이거 하나 열 때마다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나와요. 근데 일단 쇼 시스템, 여기가 파티큘러에 약간 이펙트들이 디자인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디자이너를 들어가면 이 파티큘러의 프리셋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리셋들을 써볼 수 있는데 이런 프리셋들을 먼저 써보기 전에 이것들은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실무에 적용을 해가지고 빠르게 쓰려면 모르겠지만 내가 파티큘러를 조금 알고 내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겠다 라고 공부를 하시려면 일단은 이거는 제껴두고 여기서 조금 디자인을 본인이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이 부분은 닫고요. 그리고 이미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한번 열어봅니다. 이미터라는 건 파티큘의 입자를 이미터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파티클 세크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초당 몇 개의 파티클을 뿌리겠냐 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100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지금 이미터는 파티클을 1초에 100개씩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뿜어내는 건 아니겠죠. 여기 밑에 보시면 파티클 마스터에 라이프라는 게 있어요. 이 초당 파티클 라이프라는 게 있어요. 이게 3으로 되어 있으면 3초 동안 얘네가 살아있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생성된 파티클이 3초 후에는 없어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초로 해놓으면 파티클들이 더 수명이 짧아지겠죠. 그리고 이거를 한 10초로 해놓으면 10초 동안 파티클이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파티클이 유지가 됩니다. 아까보다 더 오래 파티클이 버티는 게 보이시죠? 10초 정도가 되면은 이제 가장 사이드에 있는 것부터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쵸? 보이시죠? 네, 파티클은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티클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조금 더 세세하게 알아보자면 이 포지션이라는 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지션이라는 키를 클릭을 해서 키를 찍으면 여기 파티클 안에 U를 누르면 세부 속성을 들어갈 수 있죠. U를 눌러서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키가 찍혀져 있을 거예요. 이 키를 타임라인 발 조금 이동한 다음에 포지션도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해 볼게요. 그쵸? 그러면 파티클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보이시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다이나믹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이펙트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파티클을 다이나믹하게 구현하는 방법을 공부해 볼게요. 파티클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3D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2D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3D가 훨씬 더 공간감도 있고 깊이감도 있기 때문에 3D 파티클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지션에 X, Y, Z축이 있는데요. 이 Z축을 건드리면 파티클이 3D로 구현이 돼요. 이렇게 저 멀리 사라지는 게 보이시죠? 다시 당겨오면은 이쪽으로 투시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New, 라이트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이 포인트 라이트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름은 그냥 라이트라고 지을게요. 그리고 이 라이트 타입은 그냥 포인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 라이트가 생성이 된 게 보이시죠? 이 라이트에 파티클을 종속시켜서 컨트롤을 하는 게 가장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이 라이트에다가 키를 한번 먹여 볼게요. 라이트에다 키를 먹이려면 여기 라이트 세부 속성을 가서 트랜스폼, 포지션을 일단은 클릭을 합니다. 포지션 단축키는 P예요. P를 클릭하셔서 바로 여기로 들어와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조금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포지션 키를 선택을 한 후에 이제 이 라이트를 컨트롤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한 화면에서 보면은 라이트를 투시를 잡고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뷰포트를 클릭을 해서 포뷰가 있어요. 포뷰를 클릭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배경을 약간 형광색으로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파티클이 잘 안 보이네요. 배경을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파티클 여기 컴포지션 세팅을 다시 들어가서 아까 전에 제가 형광색으로 설정을 해놓은 배경을 까만색으로 지정을 할게요. 그럼 다시 파티클이 보일 거예요. 이 지금 뷰가 4개죠. 액티브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작업하는 그 모습에 맞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 라이트는 옆에서 본 모습, 프론트는 정면에서 본 모습, 탑은 위에서 본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근데 3D Z축을 사용을 하시려면 탑뷰를 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빛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빛을 컨트롤 해야 되는데 파티클 너무 산만하죠? 여기 뷰포트에서 잠깐 파티클 눈을 한번 꺼놓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에다가 이제 움직임을 줄 거예요. 탑뷰로 들어가서요. 라이트를 한 이 정도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에다 키를 찍어요. 그리고 시간을 좀 돌려서 5초쯤 갖다 놓고요. 라이트를 이렇게 뭐 한 중앙쯤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키를 주세요. 여기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라이트가 움직이는 이 포지션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둥글게요. 이렇게 둥글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액티브 카메라가 저희가 실제로 보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근데 탑뷰는 위에서 본 모양이에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곡선을 가지고 움직일 거고요. 액티브 카메라 정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뷰가 프론트 뷰랑 비슷하죠. 이 프론트 뷰에서는 그냥 일자로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일자로 움직이면 이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일자로 보이는 걸 조금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 끝점을 잡고 이번엔 Z축이 아니라 Y축을 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 약간 위에서부터 중앙으로 가는 길에 꺾이는 이런 포지션 키가 그려질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한번 재생을 해봅니다.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건 빛인데 빛은 3D 레이어 상에서만 작동을 하고 여기서는 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은 빛의 라인은 저희가 대충 결정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파티클 만들었던 거, 이 파티클을 빛에다가 종속을 시켜 볼 거예요. 파티클러를 다시 눈을 킵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죠. 이렇게 파티클이 살아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원뷰로 돌아와서 기본 화면을 놓고 파티클
이 이펙트 컨트롤 창을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맨 위에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포지션에서 Alt 키를 누른 다음에 포지션의 그 맨 앞에 있는 이 시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시계 모양 아이콘이 이렇게 붉게 변해요. 이거는 이제 어딘가에 종속을 시켜야 활성화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지션, 이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아래쪽에 보면은 소용돌이 모양의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이 소용돌이 모양의 아이콘을 잘 안 보이네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마우스를 떼지 말고요. 라이트의 포지션 이 부분에다가 가져가서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컴포지션이 레이어 라이트의 포지션 값에 종속되어 있다는 문구가 떠요. 그럼 그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 아무데나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파티클이 원래 가운데서 이렇게 뿜어져 나왔었는데 저 위에 라이트가 있는 위치로 가서 있죠.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라이트를 따라서 가요. 그쵸? 아까 라이트가 탑뷰에서 봤을 때는 약간 Z축으로 깊게 들어가는 모션이었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뭔가 2D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뭔가 만져볼 거예요. 일단 파티클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파티클이 너무 일정한 간격으로 분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한 이쯤에다가 타임라인을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피지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피지컬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중력, 그래비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에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열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파티클 이렇게 보면은 진짜 엄청 메뉴들이 많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있는 거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해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따라와도 여러분들이 뭔가 좀 뽀대난다 하는 그런 느낌의 파티클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피지컬 안에 에어를 들어와서 이 에어 안에 보면은 에어 레지스탕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움직여 볼게요. 어떤 역할인지 아시겠죠? 에어 레지스탕스를 이렇게 줄이면은 뒤에 따라오는 파티클들이 넓게 퍼지고요. 이렇게 늘리면 오므라듭니다. 이렇게 쭉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이 레지스탕스를 아까는 너무 멀리 퍼졌었으니까 1.4 정도 놓을게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만져보면은 이 파티클이 좀 산란하게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퍼지는 게 아니라 뭔가 산발적으로 퍼지는 것들이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다이나믹해졌죠. 이 상태에서 터뷸런스 필드라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터뷸런스 필드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씩 만져옵니다. 에펙트 사이즈라는 걸 만지면 파티클의 입자들이 뭔가 크기가 되게 중구난방해져요. 이건 근데 어쨌든 파티클이라는 게 입자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보이면은 그렇게 보기가 좋진 않아요. 조금 이렇게 어느 건 크고 작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이게 조금 더 다이나믹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펙트 사이즈를 조금만, 진짜 조금만 줄게요. 그리고 포지션을 좀 만져봅니다. 근데 이것도 파티클의 어떤 산란한 정도를 조절하는 건데요. 이거는 방금 전에 입자를 조정했듯이 파티클의 이 포지션, 위치값도 약간 랜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페이드 인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파티클이. 그리고 방금 전에 터뷸런스 필드와 여기 이쪽 부분의 레이어를 만져서 이 파티클이 입자가 퍼지는 정도를 만졌어요. 근데 이 페이드 인 타임이라는 거는 이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만졌던 이 효과들이 얼만큼 지나서부터 먹겠느냐 라는 뜻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페이드 인 타임이 멀면 멀수록 저희가 방금 전에 입력했던 값들이 나중에 먹어요. 근데 이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파티클이 생성되자마자 바로 저희가 생성했던 이펙트가 먹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보면서 조금 이뻐 보이는 걸 설정을 하면 되는데 저는 한 1 정도 놓고 할게요. 그리고 한번 재생을 해봅니다. 이런 모양이 됐죠. 근데 막상 이렇게 조금
이 에펙 포지션을 이용해서 산란하게 만들고 나니까 좀 산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에어 레지스탕스가 파티클이 입자가 퍼지는 정도를 조절했었잖아요. 이 입자가 퍼지는 정도를 조금 더 줄여봅니다. 줄여보고 그리고 나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근데 속도가 조금 다이나믹하진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속도를 조금 만져보겠습니다. 라이트에서 만져야겠죠. 이 라이트 안에 있는 이 포지션을 5초가 너무 기니까 조금 한 3초 정도로 줄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F9를 눌러서 키 가속도 그래프를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래프 에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어중간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눌러서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라는 걸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 그래프를 읽는 방법은 여기가 일단 0 값이죠. 그리고 여기는 뭔가 값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여기서 0인데 값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0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건 어쨌든 속도,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스피드 그래프를 들어왔잖아요. 이게 속도인데 속도가 0에서 늘어났다가 다시 줄었다는 뜻이에요. 즉 가속도 그래프죠. 힘이 붙었다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재생을 해보면 아까보다는 좀 뭔가 속도가 처음에는 약했다가 빨랐다가 다시 줄어드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가속도를 넣어주려면 이 그래프를 만지면 돼요. 드래그를 한 후에 이 그래프의 컨트롤 바를 조금 당겨줍니다. 뒤로도 당겨주고 앞으로도 당겨줄 거예요. 근데 이 당길 때 Shift를 꼭 누르고 당기세요. 만약에 Shift를 안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당겨주고 한 번 더 재생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조금 더 빠르고 뭔가 다이나믹해졌죠.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입자의 크기 그리고 입자의 뭔가 상태가 예뻐지가 않아요. 여기서 입자의 크기를 만져볼 건데요. 다시 이펙트 컨트롤 창에 들어와서 파티클을 클릭을 합니다. 아까 전에 그 라이프 사이클을 좀 정했어요. 한 10초 정도 후에 사라지겠다고 했는데 10초 너무 길어요. 한 4초 정도에 사라지게 하고요. 그리고 라이프 랜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4초지만 그 좌우로, 그러니까 뭐 앞뒤로 몇 초 정도씩 조금 랜덤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이게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 랜덤을 한 30% 정도, 30% 정도의 파티클 입자들은 라이프의 그 시간이 조금은 앞뒤로 다를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입자의 크기를 결정해요. 지금 5라고 되어 있죠? 5가 아니라 한 1 정도로 놓을게요. 그러면 자세히 봐야 파티클 입자가 보일 거예요. 근데 원래 파티클이라는 게 이게 밀도가 조금 높고 입자가 작아야 이뻐요. 그래서 사이즈를 작게 놓고, 그리고 사이즈를 작게 놨다 보니까 안 보이죠? 입자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를 시킬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파티클 이 세크 부분에 1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파티클 입자 개수라고 했죠. 이 부분을 한 만, 공이 4개가 만이죠. 만 정도까지 올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파티클이 엄청나게 많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이즈 밑에 그 사이즈 랜덤이라는 것도 있죠. 아까 전에 랜덤하게 만들 때 여기에 그 저희가 어펙트 사이즈라는 걸 조절을 했었죠. 근데 이거 말고도 여기에 이렇게 내려오면 사이즈 랜덤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거를 조금 드래그를 해주면 사이즈가 조금 더 랜덤하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 보면은 사이즈 오버 라이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사이즈가 변화를 하는데 어떻게 변화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이런 도화지 같은 게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좀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데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모양들이 있어요. 첫 번째 모양은
파티클의 이 사이즈 라이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모양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즈가 처음에는 크다가 뒤로 갈수록 작아지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엔 작다가 커졌다가 작아지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만 봐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파티클이라는 게 어쨌든 입자다 보니까 입자는 성질이 처음에 생성될 때는 크다가 점점 수명이 닿을수록 작아지면 이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그래프를 가장 많이 써요. 입자가 생성될 때는 크다가 점점 작아지면서 소멸하는 그래프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그 크기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 처음에 있는 입자보다 이 뒤에 있는 입자가 작아지는 느낌으로 파티클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오파시티라는 게 있어요. 100으로 놓으면은 파티클 입자의 투명도가 100% 가장 선명한 상태가 되고요. 여기서 오파시티 랜덤을 조금 수치를 올리면 이 같은 입자라도 밀도감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투명도가 1이고 어떤 거는 100이 되는 이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파티클은 입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스케일할지 오파시티랄지 아니면 포지션이랄지 뭔가 조금 재미 요소들을 주는 것들이 밀도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요. 이제 색깔을 입힐 건데요.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뭔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금색을 좋아해서요. 약간 노란색에서 살짝 금빛 나게 이런 느낌의 금색 색깔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약간 노란색 파티클이 생성이 되었죠. 한 번 더 재생을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의 파티클이 생성이 돼요.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포지션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여기서 멈췄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쓱 하고 멈췄어요. 여기서 파티클이 뭔가 응집되는 게 보이시죠? 왜냐면 파티클은 계속 무한대로 생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저희가 영상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쑥 날아가서 팡 하고 터지고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파티클이 계속 생성이 되어지고 있으면 굉장히 좀 뭔가 이상하겠죠? 그래서 파티클이 한 이쯤에서 끝나게 만들어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그 파티클 입자 생성 개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다시 올라와 보면은 이미터 밑에 파티클 세크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아까 10,000개 정도의 파티클이 나올 거라고 설정을 했죠. 근데 이거를 조금 조절을 해 볼게요. 그래서 쓱 날아가다가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0이 되게, 그래야 이 앞에서 더 이상 파티클이 생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10,000인 부분에서 아무데나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에다가 키를 하나 찍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파티클 들어와서 U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파티클 세크의 키가 찍혔죠. 이 상태에서 한 이쯤에서 파티클이 0이 되면 다 생성이 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0키를 하나 더 줄 거예요. 10,000을 지우고 0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키가 생성이 되었죠. 한 번 더 재생을 해볼게요. 쓱 날아오다가, 그쵸? 지금 날아오다가 이 부분에서 파티클이 없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근데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조금 더 날아가야 돼, 여기서 너무 빨리 끊어졌어 라고 하면은 이 키를 통째로 드래그하고 뒤로 조금 옮기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사라지게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옮기면 되고요. 저는 한 이쯤으로 옮길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생을 해봅니다. 네, 뭔가 적당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밀도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배경이 너무 까매요. 그쵸? 원래 그림을 그릴 때도 흰색과 검은색은 잘 쓰지 않아요. 디자인할 때도 똑같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뭔가 어떤 작품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에게 시각적 저항감이 없어야 돼요. 근데 까만색이랑 흰색은 세상에 없는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까만색 그리고 완전 흰색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까만색이 굉장히 사람들 눈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까만색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기 백그라운드를 클릭을 하고 이펙트 앤 프리셋에 들어가서 램프를 클릭을 합니다. 램프, 그라데이션 램프라는 게 생성이 됐는데 이거를 백그라운드로 가져올게요. 그러면 그라데이션이 먹어요. 이 이펙트 컨트롤 창을 보면 그라데이션 램프 안에
어떻게 스타트 컬러는 까만색 그리고 엔드 컬러는 흰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까만색으로부터 흰색까지 그라데이션이 먹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색깔을 조금 바꿔줄게요. 스타트 컬러를 들어가서 이제 약간 푸른 계열의 어두운 색, 그리고 흰색에 들어가서 역시 푸른 계열의 약간 밝은 색. 어두운 색이 너무 약하네요. 어두운 색을 조금 더 진하게, 완전 까만까지만 안 가게요.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보면은 까만색 같지만 미묘하게 색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에 줄 같은 게 생성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램프 스캐터라는 게 있어요. 이 스캐터라는 게 약간 입자를 퍼뜨린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 줄 같은 걸 없앨 수 있습니다. 스캐터를 쭉 드래그해서, 네, 뭐 많이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줄 같은 게 없어졌죠. 깨끗하게 그라데이션 됐을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파티클이 날아가는 배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파티클이 이제 그냥 날아가니까 되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빛감을 조금 더해줄 거예요. 솔리드를 하나 더 만듭니다. 뉴 솔리드, 배경은 까만색, 그리고 맨 위에 올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옵티컬 플레어 라고 입력을 하면 이 플러그인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솔리드에다가 플레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플레어에 뭐 옵션을 조금 만져서 제 취향대로 할게요. 저는 이 가로로 되어 있는 빛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사이즈를 한 이 정도, 그리고 좀 퍼지는 빛은 약하게, 그리고 이 뭔가 이런 느낌은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없앨 거예요. 이렇게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한 이 정도 느낌. OK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옵티컬 플레어의 이 플레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와, 얘를 아까 전에 그 파티클에다가 어떻게 갖다 붙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밑에 들어가서 보면은 포지션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소스 타입 2D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트랙 라이트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트랙 라이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게 포지션이 자기 마음대로 어딘가로 갔죠. 근데 이 어딘가가 어딘가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어딘가가 그 어딘가예요.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그쵸? 감이 좀 오시나요?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파티클 라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트랙 라이트라고 했잖아요. 저희 처음에 이 라이트에다가 키를 먹였죠. 포지션 키를 먹었죠. 이 포지션 키를 플레이어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느낌의 영상이 재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면 파티클도 안 보이고 배경도 안 보이고 라이트밖에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블렌드 모드를 사용하셔야 돼요. 모드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애드, 애드는 이 까만색 영역은 투명하게, 그리고 빈 영역을 합성하겠다는 뜻이에요. 애드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그 이미터 파티클과 빛이 동시에 보이죠? 재생을 해볼게요. 빛을 파티클이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만들어져요. 그냥 그럭저럭 쓸만하죠? 근데 이 빛도 노란색 빛으로 만들면 더 이쁘겠죠? 그래서 다시 옵티컬 플레이어 들어와서 이 흰색 컬러를 노란색 느낌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요. 근데 라이트가 너무 커요. 그러면 이 라이트 사이즈도 좀 조절해야 되는데, 이 사이즈를 조절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파티클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공간감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쪽 부분은 저희한테 엄청 시선적으로 가까운 부분이고, 저기 부분은 저기 멀리 있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뭔가 크기의 차이나 깊이의 차이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도 처음에는 조금 밝게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 멀리 가면 갈수록 플레이어가 작아져야 공간감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사이즈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 플레이어를 들어가 보시면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스케일을 조절해 볼게요. 스케일에다 키를 줍니다. 그리고 저 멀리 갔을 때는 스케일이 작아지게
네, 이쯤이죠. 스케일을 한 이 정도, 네, 한 40 정도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도 한 이 정도부터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당깁니다. 더 당길게요. 그쵸. 그리고 이 라이트가 이렇게 일정하게 가기보다는 약간 좀 뭔가 불규칙하게 가면 좀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줄 수 있는 게 라이트에다가 로테이션 값을 좀 줄 수가 있거든요. 한 마이너스 60으로 바꿀게요. 그럼 파티클이 반대로 회전을 하겠죠. 그쵸. 힘이 이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으로 모든 힘이 작용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럼 스케일로 조금 이렇게 가면서 줄어들기는 했지만 뭔가 그래도 좀 아쉽죠. 그래서 이 라이트를 조금 키를 좀 줄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를 키를 클릭을 하고 지금 100%죠. 100%에서 한 50 그리고 지금 100%, 50% 이 키를 조금만 복사해서 몇 번만 배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느낌이 뭔가 이렇게 형광등 깜빡이듯이 탁탁탁 깜빡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키를 몇 개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F를 한번 눌러주고 한번 재생을 해봅니다. 그러면 살짝 이렇게 깜빡이는 느낌이 들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면 조금 공간감 있는 파티클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파티클이 뭔가 약간 좀 매트해요. 근데 이게 매트한 이유가 빛을 못 먹어서 그렇거든요. 파티클 들어와서 조금 내리다 보면은 여기 그 사이즈 오브 라이프 밑에 블렌드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 노멀로 되어 있는데 애드로 바꿔볼게요. 화면을 지금 가운데 화면을 잘 보고 계세요. 애드를 딱 클릭하면 약간 빛이 중첩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살짝의 밀도감이 더 생깁니다. 한 번 더 재생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의 파티클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공간감이 잘 안 느껴지죠? 그거는 여러분들 그 사진 찍을 때도 저 멀리 있는 건 약간 뿌옇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거는 좀 선명하게 보이죠? 근데 이 파티클은 지금 그런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공간감을 느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모든 창을 다 닫아보고요. 그리고 뉴 카메라를 엽니다. 그럼 OK를 눌러요. 그럼 카메라가 생성이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카메라가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요. 근데 이 카메라 안에 옵션을 들어가서 트랜스폼에 들어가면은 이 카메라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을 움직이면 약간 이런 식으로 파티클이 3D 공간상에서 움직여요. 그쵸? 이렇게 움직입니다. 신기하죠? 이걸 조금 더 컨트롤을 쉽게 하려면 이 왼쪽 상단에 툴바를 들어가는데요. 카메라 아이콘이 있죠?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3개의 창이 떠요. 맨 위의 창은 로테이션, 약간 돌리는 툴이에요. 이렇게 돌리는 툴이에요. 맨 위에 있는 건. 그리고 두 번째 건 X축, Y축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 상하좌우를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은 이 깊이감 Z축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까이 당겨올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카메라를 이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위치를 일부 이렇게 잡아 놓은 게 나중에 카메라를 좀 만지려고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포지션을 좀 이동해 볼게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 정도 위치에 놓고, 그리고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돌릴 거예요. 이렇게 돌리고, 이거는 제가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예쁘겠네 하는 느낌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살짝씩 이렇게 만지고, 그리고 이 Z축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저한테 당길 거예요. 한 이 정도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옵니다. 그러면 한 저 오른쪽 사이드에서 빛이 이렇게 나와서
가운데로 가는 이런 느낌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공간감을 줄 수 있다 보니까 키를 한번 만져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하지만 키를 조금 만지면 조금 더 다이나믹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세 개의 키를 다 저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면서 지금 공간감이 있긴 하지만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저 멀리 갔을 때 더 멀리 가라 하고서 이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더 이렇게 멀리 보낼 거예요. 더 멀리. 그쵸? 더 멀리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아까보다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죠.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또 손대셔야 되는 게 이제 밀도감의 끝판왕이에요. Depth of Field, DOF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카메라 옵션에 들어가면 있어요. 카메라 옵션에 들어가면 여기 포커스 디스턴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초점거리라는 뜻이고, Depth of Field라는 게 DOF,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웃포커싱을 하겠냐 말겠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epth of Field를 ON으로 바꿉니다.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잘 모르겠죠? 일단은 포커스 디스턴스는 아직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어퍼처라는 게 있어요. 값이 지금 25.3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쭉 올립니다. 뭐가 바뀌죠? 뭐가 바뀔 거예요. 어퍼처 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파티클의 입자들이 뿌얘지고 저 멀리 있는 파티클은 또 선명해 보여요. 이 어퍼처가 이 초점거리에 따라서 얼만큼의 블러를 먹일 거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어퍼처 값을 250 정도로 놓고요. 그리고 포커스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여기 초점이 맞는 영역이 지금 여기인 거예요. 이 초점이 맞는 영역을 조금씩 옮겨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퍼처는 이 상태로 고정을 시켜 놓고요. 뎁스 오브 필드도 ON으로 유지시켜 놓은 다음에 포커스 디스턴스를 이제 키를 줄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쭉 돌아와요. 이쯤에서 초점이 맞아야겠죠. 여기 맞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커스 디스턴스를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값을 조정하다 보면은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하면 맞죠? 1349쯤에서 맞네요. 저는 또 맞추고 나서 조금 더 키를 이동하다 보면 또 여기는 맞는데 여기는 안 맞아요. 뭐 느낌적으로 그냥 여기를 맞추고 싶으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 빛이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어퍼처를 조금 더 한 1800 정도 오니까 또 맞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동을 합니다. 또 지금 나갔죠, 초점이. 지금 저 초점거리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번거롭죠. 이거를 탑뷰로 또 보면은 카메라의 위치가 대충 보여요. 저 초점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 사각형 말고 두 번째 사각형이 초점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 뒤로 움직이면 저기 액티브 카메라의 초점거리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쵸? 이거를 위에서 보면 조금 맞추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뷰를 다 끌게요. 끄고 이 액티브 카메라를 탑뷰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떠요. 그리고 초점거리를 맞출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두 번째 영역이 초점거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빛의 영역에 맞추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빛의 영역에 맞게. 그쵸? 이렇게 빛의 영역에 맞춰서 초점거리를 움직인 거예요. 다시 탑이 아니라 액티브 카메라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재생을 해보면 지금 저 멀리 있는 빛을 계속 따라가요. 제가 초점이. 그래서 여기는 뿌옇고 여기는 선명한 그런 카메라 디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색깔을 제가 좀 다르게 해서 그런지 조금 어중간하네요. 일단 다 닫고 파티클 색깔을 다시 조금만 더 노란빛, 주황빛이 나게 바꿔주고요. 이렇게 바꿔주고 다시 한번 재생을 쓱 하면
네, 이런 파티클이 완성이 돼요. 응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제가 알려드린 것들 이용해서 다른 모양의 파티클, 더 재미난 파티클을 한번 개발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윈드라는 게 있어요. 이 파티클 입자가 이렇게 스멀스멀 나왔다가 스멀스멀 사라지죠. 근데 이 윈드를 이용하면 이 파티클의 입자가 어디로 날아갈지를 결정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티클 들어가면 여기 다 닫을게요. 일단 다 닫고 피지컬, 에어 이 안에 들어가면 윈드 XYZ 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 XYZ 축을 내가 바람을 얼만큼 줄 건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파티클 이렇게 날아왔다가 날아와서 다 생성된 파티클은 좀 왼쪽 위로 날아가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윈드를 X축, 지금 좌축이면은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가야겠죠. 그래서 한번 조절해 볼게요. X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Y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리면 파티클이 이렇게 쓱 날아왔다가 저 왼쪽 위로 사라지는 게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을 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임의로 지정을 한 건데 그냥 조금 예뻐 보이게 여러분이 이 윈드 값을 조절을 해서 원하는 모양의 파티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티클 공부는 여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제가 예제를 하나 첨부를 해놨어요. 그 예제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어떤 부분을 만졌는지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 눈에 이뻐 보이는 파티클 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